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새롭게 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짠! 네, 우리 이번에 개체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개체군의 특성 및 상호작용, 특히 오늘은 상호작용과 관계에서 그래서 개체군, 그러니까 같은 종이죠. 그래서 같은 종의 개체들끼리 상호작용 또한 변동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영상과 함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이제 살펴보시면 돌말이 계절별 변동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만 보다 보면 돌말이 도대체 뭐야? 실제적으로는 잘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돌말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관찰하는지 한번 이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 속에서 파면이 판평하고 네, 크기가 그래서 적당한 여기 돌을 이제 골라 강이에요. 강 내에서 이런 돌덩이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줍니다. 이때 가급적이면 갈색의 물때 같은 그래서 것이 이런 많이 붙어있는 돌을 여러분들도 선택합니다. 하천에 가보면 되게 미끌미끌한 왜냐하면 돌이 꽤 갈색 있을 겁니다. 물때는 많은 양의 돌말이 네, 붙어있다는 그래서 이렇게 확신이 들 때문입니다. 갈색의 물때들 이런 데 높은 돌말이 많아요. 그릇에 돌을 그래서 이런 놓고 것들을 이제 칫솔로 이렇게 긁고 돌 표면에 갈색 물때 같은 부처물을 긁어내어 그릇에 떨어뜨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간히 스포이드로 그거를 물을 끼얹으면서 물로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때 돌 그래서 전체가 이 액체 안에 방수에서 엄청난 하늘을 향한 많은 면, 돌말이 있는 물 겁니다. 표면과 평행하게 놓인 면을 긁어 시료를 확보하는 것이 돌말 채집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겨울부터 봄까지는 돌에 부착한 돌말의 양이 특히 많아 채집하거나 관찰하는 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이드로 물을 부어 돌 표면의 시료를 충분히 씻어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서 이제 요 이 갈색 액체를 물속에 가지고 많은 돌말이 현미경으로 섞여 관찰을 하면 다양한 돌말을 관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채집한 돌말 시료를 현미경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두고 얘네들을 이제 현미경으로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런 형태들, 이런 것들이 이것이 다 살아있는 돌말입니다. 돌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약간 녹색을 돌말은 띠고 움직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와 이런 움직이지 않는 종류가 그래서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있고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애들도 있고 움직이는 다양한 방법은 돌말만이 가진 특수한 구조인 껍질에 있는 틈을 통하여 껍질 밖으로 점액질의 실을 뿜으며 돌이나 흙 등의 위를 천천히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그래서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돌말은 움직이는 광합성을 형태들이 하는 있다라고 생물이긴 얘기합니다. 하지만 녹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세포 안의 엽록체에 갈색을 띠는 색소가 많이 포함되어 그래서 있기 이렇게 때문입니다. 갈색을 띠는 색소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부착 조류 중에 하나인 돌말입니다. 지구상의 전체 그래서 광합성량의 요 약 4분의 1이 돌말을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많은 이 광합성을 또한 차지하고 있는 돌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어류들이나 수소 곤충들이 얘네들을 이제 먹고 성장합니다. 돌말의 비밀. 그 아름다운 껍질의 무늬와 모양을 관찰하는 방법은 이 비디오의 두 번째 파트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이 돌말의 개체군, 그래서 이 밀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계절에 따른 이 개체군 밀도의 변동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배워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인공은 바로 이 돌말입니다. 그래서 돌말의 한번 개체 수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봄에 굉장히 많아지네요. 겨울철에 확실히 겨울철 뭐 온도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펴볼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돌말을 먼저 살펴봅시다. 늘어나다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줄어들까? 이 포인트에 대한 이유를 알 필요가 있겠죠. 왜 줄어들까? 그죠? 그러다가 다시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왜 줄어들까요? 보십시오. 모두 많아요. 비세세기도 많고 수온도 이제 적당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적인 조건은 쭉 성장하기에 알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양 염류의 양이 확 줄어드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영양 염류의 부족이 되겠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하나하나 파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름에도 근데 여름에 영양 염류의 양이 엄청 많아. 이런 게 부영양화가 되는 거죠. 엄청난 영양 염류가 많아지게 되면 확 엄청 많아지겠죠. 돌말의 양이. 근데 정상적인 생태계에서는 이제 영양 염류가 줄어들면서 돌말도 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온이 좀 이렇게 증가하더라도 이렇게 그래서 거의 영양 염류 양과 비례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고 이제 여기 보십시오. 여기 포인트를 또 봐야 됩니다. 여기는 영양 염류는 충분해요. 그죠? 여기는 영양 염류는 굉장히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자랄까요? 먹을 것 많은데. 그죠? 여기서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수온과 빛의 세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또 돌말이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수온과 빛의 세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돌말이 여기는 계속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여기는 충분히 먹을 것도 많은데 왜 또 안 자라는지 이런 이유들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피식과 포식이라는 어떻게 보면 포식자 그래서 늑대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체군의 여러 가지 변동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아까 돌말 같은 경우는 한 해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보통 한 해 기준으로 봤는데 요번에 이제 늑대의 개체군 같은 경우는 전체 이 연도 수많은 이 연도에 따라서 이 늑대 개체군이 줄어들 때와 있을 때 일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먼저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늑대가 이렇게 원래는 없었었는데 늑대를 풀어줬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생태계. 그 결과 이제 사슴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쪽 생태계가 사슴만 너무 많고 천적이 없다 보니까 완전 없었어요. 뭐가? 생태계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잎사귀나 여러 가지 식물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사슴이 줄어들면서 나무는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생산자가 생기니까 비버와 수달과 오리와 어류들이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생기는. 그래서 종 다양성이 생기는. 그리고 토끼와 쥐 이런 그리고 다양한 또한 그래서 오히려 사슴만 많아져가지고 생산자가 줄었을 때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현상들이 있었었는데 이 늑대라는 개체군으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결국 Now, we all know that wolves kill various species of animals, but perhaps we're slightly less aware that they give life to many others. It lets nature decide, and nature, by and large, is pretty good at deciding. 그래서 포식자가 없다고 좋다.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생태계, 늑대가 생김으로써 정상적인 생태계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학생들은 다방 작성을 멈추고 다방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국사 문제집을 책상 서랍에 넣고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독관께서는 탐구 문제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한 교시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선택 과목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1 선택 과목 문제지는 책상 위에 제2 선택 과목 문제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뿔사슴 개체군과 늑대 개체군의 밀도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늑대가 포식자이기 때문에 늑대만 사라지면 생태계가 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사슴이 너무 많아지면 거기 있는 생산자가 다 죽어버려서 그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여기는 이제 그런 변동을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늑대가 굉장히 많은 시점이 있어요. 그때는 당연히 뿔사슴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게 되겠죠. 뿔사슴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늑대도 양이 줄겠죠. 양이 줄다 보니까 또 뿔사슴이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또 뿔사슴이 너무 많아지면 원래 정상적인 생태계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죠. 뿔사슴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먹을 식물들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 뿔사슴이 줄게 되겠죠. 이런 개체군의 변동들. 그래서 이런 늑대와 어떻게 보면 뿔사슴은 약간 서로 반대적인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죠? 그러면서 또 뿔사슴이 많아지니까 그거에 더불어서 이제 늑대들도 또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이런 현상들. 그래서 이런 사슴과 어떻게 보면 1차 소비자인 사슴과 2차 소비자인 어떻게 보면 늑대의 그런 상호적인 관계성으로 인한 변동. 그래서 이런 변동 그래프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종합적으로 군집할 때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이제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 생물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그래서 이런 아까도 얘기한 큰 뿔량 개체군, 그 다음에 역할이 나눠져 있는 개미 개체군, 그리고 사자무리, 그리고 영역 표시 중인 치타, 철새, 뭐 기러기 이런 애들 각각의 이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이 지금 얘기하는 관계는 같은 개체 내에서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뿔량끼리의 관계성, 개미끼리의 관계성, 사자끼리의 관계성 이런 다양한 어떻게 보면 개체군의 상호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이번 시간 과제는 하나의 사례를 우리 지금 배운 거 말고도 하나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한번 기록해 보는 것이 이번 시간 출석 질문이자 과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시간 다 배우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텃새입니다. 물이 빠진 갯벌.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망둥어. 여러분들 이런 말뚝망둥어라고 굉장히 신기한 애들이 있습니다. 오, 망둥어인데요. 막 갯벌을 이렇게 기어다닙니다. 말뚝망둥어가 늦여름 햇살을 즐깁니다.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망둥어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니다.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 그래서 영역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텃새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거. 화가 단단히 그래서 난 이런 망둥어가 벼슬 세우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텃새를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런 개와 싸우는 거는 다른 종화 어떻게 보면 군집하고도 다른 군집하고의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자기네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망둥어끼리도 서로 그런 자리 다툼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텃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개들끼리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 다툼. 결국 방개를 쫓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텃새. 이런 것들은 어류나 다양한 생명체 내에서 굉장히 많은 현상입니다. 물이 빠진 갯벌.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요. 그러면 한번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텃새라는 게 도대체 뭐냐? 텃새라는 것은 먹이나 생활 공간 확보, 배우자의 독점 등을 목적으로 해서 공간을 점유하고 다른 개체의 침입을 적극적으로 막는 것. 아까도 보셨죠? 자기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막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텃새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어나 물개 같은 경우도 자기 지역을, 그래서 은어 같은 경우도 이런 자기 지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쫓는 이런 것들. 우리 열대어나 이런 것들 길러봐도 이런 텃새 같은 모습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역으로 막 쫓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텃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이제는 어떻게 보면 닭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체군의 구성원 사이에서 힘의 서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순위를 결정. 얘네들은
좀 이따가 이제 리더제랑은 또 완전 다릅니다. 얘네들은 그냥 쫙 순위가 있어요. 일본 원숭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하죠. 그래서 쭉 힘의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순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줘도 서로 싸우다가 어떻게 보면 순위가 정해지면 그 순위서부터 먹이도 먹고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리더제랑은 달라요. 리더는 어떻게 보면 그 그룹을 정말 이끌거든요. 근데 얘는 뭐 일이라고 해서 그 막 그룹을 이끌거나 막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순위제입니다. 그래서 순위제에서 이런 닭이 대표적인 순위제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리더제, 우리 기러기 같은 경우 대표적인 리더제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러기 같은 경우는 리더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V자형으로 이렇게 쫙 나르잖아요. 그래서 한 리더가 전체 그룹을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들. 그래서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저항을 받지만 또 동료 기러기들이 혼자 날 때마다 쉽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로가 서로의 이런 도와주고 또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서로 이끌어주고 이런.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서열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리더의 모습, 그 팀을 그 전체를 그룹을 이렇게 이끄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탈을 하게 되면 또 몇몇의 또 기러기들이 또 그룹으로 이탈해서 또 걔네들을 어떻게 보면 돌봐주기도 하고 이런 이타적인 모습이 이런 기러기에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리더제는 동물 개체군 중에서도 영리하고 경험이 많은 한 마리의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서열제는 그냥 쫙 순위가 정해진다면 얘는 한 마리의 리더가 전체 개체군 행동을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늑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두머리 늑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리를 이동하거나 사냥감을 정했을 때도 이 아까 기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싸움을 중재하는 그래서 리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보면 사회생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은 이 다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아시죠? 대표적으로 이런 꿀벌이나 아까 뭐 봤던 개미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먹이를 수집하는 역할이 있고 방어하는 역할이 있고 생식하는 역할이 있고 이를 분담해서 협력적으로 전체 개체군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런 집단적인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분업화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개미, 꿀벌 이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생활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포유류 같은 거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 우리 뭐 인간도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성장하여 독립할 때까지 어미와 새끼가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그래서 혈연관계의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을 형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족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많지 않죠. 그래서 이런 개체군 간의 관계성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배웠었던 변동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석 과제는 그리고 특별한 어쨌든 과제는 요 상호작용에 대한 사례를 좀 심도 깊게 조사를 하셔서 그것을 잘 기록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심 있으면 나중에 오프라인 때 또 발표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